자, 자살 사고가 높고 이제 경조증 2형의 어려움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런 내담자가 이제 상담에 왔을 때 이제 긍정적인 좀 희망의 지점, 내가 살 소망이 있다 이런 걸 이제 주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이 부분을 줄 것이며, 두 번째 TCI 같은 경우 자율성과 연대감이 거의 0으로 가장 이제 발달이 안 된 지점에 있을 때 상담사가 어떻게 이 부분을 상담에서 다루어야 될지. 우선은 이제 자율성과 연대감에서 바닥이란 말은 내 스스로 뭔가를 하는 것이 부족하고 굉장히 의존적이라는 거죠. 어린아이 특징처럼 의존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라 그럴까,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내담자하고.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해본 첫 번째 부분에서 자기가 자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첫째는. 상담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러잖아요. 내가 왜 이런지 이런 게 좀 이해가 되면은 어때요? 조금 나를 좀 받아들이게 되죠. 이해가 되면은. 그리고 또 내가 나를 이해가 되면 불안이 좀 내려가요. 그래서 이제 이 이해를 하는 지점에서 전반적으로 큰 맥으로서는 잡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삶의 의미가 없으면서 발달도 굉장히 의존적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분들에서는 우선은 내가 어떨 때 당신이, 그러니까 이래요. 제가 이제 뭐 식이장애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계속 이제 자책하거나 우울이 심하거나 이런 분들은 삶에 이런 희망 자체가 안 보여요. 그러면 이제 그 지점을 기준으로 상담자가 들어가야 되는 지점이 이 자율성과 연대감이 금방 생기지 않잖아요. 금방 생기지 않아요. 상담사가 어떻게 발달을 시켜주겠어요? 그러면 이제 뭘 하냐면 상담사는 이 내담자가 자기 스스로 살아갈 힘을 이렇게 약간 불을 비춰주는 그 정도만 할 수 있어요. 10회기에서는. 그러면 이 10회기에서 이 정도 한다라는 게 뭐냐면, 그동안 살았던 30대 중반이라면 30대 중반 속에서 자기 삶에 죽고 싶은 이때도 있었지만 살고 싶은 소망이 있을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렇게 행복했고 살고 싶었던 희망의 지점이 어냐를 이 내담자가 이렇게 기억하고 그 삶에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 그게 상담사가 첫 번째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 수 없잖아, 지금. 우리가 키운다라는 게 이제 발달을 상담사가 이 부모 대신에 상담에서는 하는 건데, 이 발달을 할 때는 상호작용으로 해야 돼요. 근데 상호작용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50분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일주일에 자기 삶에 돌아가서 살아야 돼. 그럼 어떻게 이 상호작용하냐면, 살아왔던 삶의 30대 중반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석 같은 것을 건져내서 당신이 이런 부분이 있었네요 하고 보여주는 이 작업으로 이 발달의 과정들에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첫째, 꿈돌이님이 지금 이제 내가 사는 게 너무 괴롭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괴로우면 내가 그래도 괴롭지 않고 행복했을 때가 언제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걸 뒤집어서. 우울이나 자살, 행복했을 때가 언제냐. 그러면 이제 뭔가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게 왜 행복했을까요? 꿈돌이님에게 어떤 것이 그게 행복을 했을까요? 그럼 뭔가 대부분 이제 이 경조증 사파나 조증 사파가 있는 분들은 내가 뭔가를 해내는 성취감이라든가 뭔가를 이렇게 막 의기양양한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들이 나올 거예요. 그 부분들이. 그러면 이제 이게 의기양양하고 뭔가를 해냈다라는 이런 게 뭐냐면 성취감이잖아요. 그럼 이 성취감이라는 것은, 우리 꿈돌이님은 사실은 되게 내가 성취를 하고 뭔가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내 스스로가 행복하시네요. 이런 부분들. 그러면 지금 삶이 괴로운 것은 내가 사실은 할 때마다 성취감이 안 느껴지고, 성취감이 느껴지거나 아니면 성취를 했을 때 주위에서 우쭈쭈쭈쭈 해주는 거, 이게 반응을 해주는 거, 오 잘했다 이렇게 이제 뭔가 바로 즉각적인 반응을 해줬을 때 오히려 이 부분들이 더 강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지점이 어느 지점인가를 보고 내담자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꿈돌이님은 사실은 내가
뭔가 결과물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예를 들자면 결과물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취를 해서 그게 나한테 중요하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결과물은 없지만 내가 행복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그때 열심히 막 뛰어다니고 뭔가 동분서주하고 막 사람을 만나고 정말 열심히 살았던 그 순간 있잖아요. 그것이 나에게 행복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성취를 한 것이 행복할 수 있고 결과물은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는데 뭔가 내가 그 순간에 뛰어다니고 열심히 하고 하는 그것이 내가 행복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상담자가 아주 세밀하게 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랬을 때 이제 상담사가 그거를 다시 요약하면서 되돌려주죠. 꿈돌이님은 사실은 내가 성취보다는 뭔가를 해내는 이 열심히 살았던 이것이 나한테는 더 중요한 행복감이네요. 그럼 내담자는 몰랐던 거야, 이런 것을. 근데 상담자가 얘기를 해다 보니까 상담자 딱 정리를 해서 되돌려주는 거야. 당신이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행복감을 느끼네요. 그러면 그렇네요. 그런데 과거는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왜 이게 결과물이 그렇게 중요하실까요? 이렇게 이제 연결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결혼을 했고 책임을 져고 뭐 돈을 뭐 얼마 생활비를 줘야 된다는 현실과 맞닥뜨리는 거죠. 이제 그렇다면 그거 사실 나는 그렇게 살아서 뭔가에 지금까지는 열심히 살았던 내 모습으로 사업에 실패하든 하든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지만 현실의 이 부분이 같이 연결되니 그게 내가 더 괴로운 지점이 되네요. 이렇게. 그만큼 내가 삶에 책임감을 느끼고 내 결혼 생활에 뭔가를 하려고 하는 내가 남편으로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크게 느껴집니다. 책임감을 다시 되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계속 내담자 이야기 속에서 어떤 부분들이 행복했고 내가 이렇게 느꼈느냐 그 지점을 계속 그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 죽겠다는 사람들은. 원가족 이야기를 자 어머니 얘기 아버지 이야기 중요하지 않다겠죠. 이렇게 들어가지 말고 행복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엄마 아빠 누나, 가족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어. 학교 생활 이야기를. 그래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잡고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맥락적으로 내담자에게 힘을 주는 지점으로 경조증 2형, 자살이 동반된 경조증 2형의 내담자에게 상담의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